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그 사무실이 아니고 야외로 좀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 촬영하는 날이 6월 1일인데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좋네요. 제가 오늘 야외로 나와서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오늘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개인회생 파산 관련해서 뭐 전국에서 전화 문의 정말 많이 오시죠. 그리고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시는 의뢰인들이 참 많으신데 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상담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을 겪고 계시다는 분들 정말 많고요. 대인 기피증, 심지어는 공황장애, 더 나아가서 조현병까지 진단받았다는 분까지 계실 정도로 많이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고 이 심리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동안 제가 20년 넘게 일을 하면서 의뢰인들 모습 뵀던 것들도 참 많잖아요. 그런 것과 연관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다른 사람 그냥 얘기만은 아닙니다. 저도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제가 29, 30살이었을 때 같은 문제를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사법고시 2차 시험 준비 중이었는데 카드가 연체되는 일이 발생을 해서 2차 시험 시험 기간 내내 독촉을 받으면서 되게 힘들게 공부를 했었어요. 결국 시험도 떨어지고 신용불량자로 살게 되는 상황이 처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공부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 취업을 하게 됐어요. 돈을 모아서 그 빚 문제도 해결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돈을 마련을 해야 됐기 때문에 서초동에 나와서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 취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울증을 겪었던 것 같고 대인 기피증 생겨서 친구들하고도 좀 거리를 두고 한동안 지냈던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제 경험이 오히려 길게 보면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특히 제가 그때 배운 게 이 개인회생 파산 업무예요. 운이 좋게도 제가 서초동에 이제 법무사 사무실 취업했을 그때가 2004년도인데 대한민국에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처음 들어와서 시행이 되는 첫 해였거든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이 업무 자체를 잘 하지 않고 모를 때 운 좋게 제가 그 일을 배워서 전문가가 되었고 다행히 돈을 좀 모아서 법무사 시험을 공부를 했는데 법무사 시험은 되게 좀 수월하게 빨리 붙어서 개인회생 파산 전문 사무실로 개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그 경험이 저한테는 지금은 큰 밑거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주제를 좀 더 진솔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게 오게 되는 원인이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게 이 경제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 위축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어려워지죠. 그리고 특히 뭐 너무 어려워서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한테까지 돈 얘기를 내가 해봤다. 저도 해봤거든요. 그때 큰 좌절을 느끼기도 했는데 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빌려준 사람이 있었더라도 내가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까지 혹시라도 가게 되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고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심리적인 어려움도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근데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그게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남들과 똑같이 노력을 했는데도 상황이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생활비로 지출하다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쌓여가서 돌려막기 하시는 분들 많고,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도 장사가 잘 안 돼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갑자기 어려워지셔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 제기를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파산 제도를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이 경제적인 문제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게 심리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이후에 심리적인 정체성도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살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처했을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조금 자신감이 생기죠. 세상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경험했던 의뢰인들도 보면 처음에 상담 오실 때 되게 위축돼서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편하지가 않고 제 눈도 잘 못 맞추고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계속 작은 소리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개인회생 결정을 받고 파산 면책 결정을 받고 나면 되게 활력이 있어지세요. 그 이후에 이제 결정 이후에 통화를 제가 많이 하는데 그 이후에 절차를 안내드리고 해야 되니까 그 목소리 톤이 달라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어 계시고 좀 삶에 희망이 생기시고 벌써 치유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 된다. 이것도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이런 걸 겪고 있다. 이런 분들이 좀 마음을 결정하기도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법원에서도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들어갈 때 보통 저희가 채무증대 경위서 진술서에도 그런 내용을 적고 거기에다가 이제 병원 진단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첨부하잖아요. 진료 기록 이런 걸 첨부하잖아요. 그러면 판사님들도 회생위원도 파산 관제인도 검토하실 때 이런 게 오히려 정상참작 사유가 되죠. 그래서 이게 개인회생이나 파산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원에서 나를 선처해 줄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법원에 내가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까지도 겪고 있다 이런 거를 피력할 필요가 더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를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나면 심리적인 정체성도 회복이 되고 또 더 중요한 게 이 가족관계, 대인관계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위축된 상태에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가족 간의 문제들 발생하죠. 그리고 친구들이나 지인들 관계에서도 내가 좀 위축되고 숨게 되니까 단절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회복되고 나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대인 관계에서도 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친한 분들이라고 하면 특히 가족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하셔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한때 어려웠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개인회생 파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지금 다시 재기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다. 이게 오히려 주변 분들한테도 저분이 다시 열심히 살려고 노력 중이구나 이런 걸 알리게 되고 오히려 관계 회복이 좋아질 수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몇 개월이라도 1, 2년이라도 관계가 단절됐다, 연락도 잘 안 됐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나와의 관계에서 되게 불편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오히려 관계 회복이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 간의 관계, 다른 지인들과의 관계, 이런 대인 관계에서도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관계 회복을 도모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편하게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밖에까지 나왔는데요.
좀 보시면서 시원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지난주 영상에 제가 임재범의 비상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지인분들, 노래를 좋아하는 지인분들과 함께 9명이서 콘서트를 홍대에서 했었는데 그 첫 번째 노래가 임재범의 비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많지만 그 중에서 비상을 꼭 불러야겠다라고 선곡을 하고 준비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29, 30 그때 저도 되게 힘든 시기를 겪었고 그때 저도 정신적으로 우울증도 겪었고 대인 기피증까지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가 그 임재범의 비상이라는 노래예요. 가사를 보시면 공감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1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드는 순간이 있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은 고민을 하면서 혼자 힘들어지는 시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래에서도 1절은 일부러 좀 애절하게 많이 불렀어요. 편곡까지 하면서. 근데 그 노래가 좋은 거는 2절이죠. 2절에서는 다시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가는 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 어려움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견뎌내는 힘이 될 거라고 노래가 끝나죠. 그래서 너무 좋은 가사예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좀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서 제가 어렵지만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서 그날 너무 과하게 감정을 실어서 불렀던 것 같아요. 영상 뒤에 같이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네, 오늘 영상은 좀 편하게 찍어보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좀 편하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혹시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신적인 이런 어려움까지 같이 겪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십시오.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잖아요. 이게 국가에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 받아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경제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재범의 비상 꼭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